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과수 생산성 향상과 지역별 생산 동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과수의 수출과 시장 경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선 내 사과는 식민지 시대에 급격한 생산 증가를 보였고 1926년에서 1927년에 400만 관에 달하여 아오모리의 4분의 1, 1928년에 1929년에는 3분의 1, 1930년에서 31년에는 2분의 1 이상을 기록하여 주산지 아오모리를 바짝 뒤쫓았습니다.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당연히 조선 내에서의 사과 소비도 늘어났으며 조선의 생산자에서 일본의 소비자에 이르는 푸드 시스템이 사과에서도 확립되었습니다. 특히 사과 공급에 기초하여 가격이 설정되었는데 질이 좋은 상품은 일본이나 해외로 수출되는 한편 질이 좋지 못한 하품 사과는 조선 내에서 많이 소비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을 대체함과 동시에 1910년대 후반부터 수출을 시작했습니다.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1920년대 이후에 조선 내 산지 재편이 추진되었고 상업적 사과 생산에 참여하는 과수업체가 증가했기 때문에 생산량 증가와 함께 수출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전시화에서 폐원이 진행되어 수출도 출하 통제로 불가능해졌다는 이호철의 지적과는 다른 현상입니다. 1940년 이후에는 일본 이외에 통계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수출량은 1941년에 오히려 식민지기 중 최고 수준을 보여주었고 이듬해엔 1940년에는 감소하였다고는 하지만 1940년보다는 많았습니다. 1942년까지의 평안남도 출하 통계를 보더라도 유사한 경향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일본, 대만, 만주, 중국, 기타 등지로 수출되는 평남 사과는 1929년 115만 2천 관에서 쇼와 공항의 영향을 받아 1930년에는 23만 5천 관으로 급감하였는데 그 후 증가하기 시작할 1934년에는 212만 2천 관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1935년에는 186만 8천 관으로 감소하였지만 다시 회복하여 1937년에는 223만 2천 관이 되었고 1938년에는 161만 9천 관으로 감소하였지만 다시 증가하여 1941년에 정점에 이르러 450만 4천 관을 기록하였다가 1942년에는 253만 4천 관까지 하락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일본뿐 아니라 만주를 포함한 중국도 조선 사과의 중요한 해외 시장이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오모리현이 사과의 약 60%를 공급할 정도 주산지였고 그 외에도 홋카이도, 나가노, 아키타 등이 사과를 많이 생산했습니다. 아오모리현에서 사과는 1875년에 내무성으로부터 묘목 30그루를 배포받아 생산되기 시작했는데 조선과는 달리 농가의 부업으로 자리매김되어 총 생산량의 70~80%를 현해 또는 해외로 수출했습니다. 일본 국내적으로는 도쿄, 오사카, 교토, 고베, 나고야, 요코하마, 시모노세키, 가나자와, 모지, 니가타, 후쿠오카, 나가사키의 각 도시에 공급되었고 블라디보스토크, 상하이, 홍콩, 다렌, 싱가포르, 마닐라 등으로도 보내졌습니다. 그 밖에 홋카이도, 나가루 등에서 현외에 이출은 있었지만 외지를 포함한 해외의 수출은 양쪽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조선 사과의 일본으로의 수입은 조선 내 상업적 재배의 전개와 맞물려 증가하기 시작했고 외지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1916년 관세 경감 조치가 취해지고 1921년에 관세 철폐 조치가 시행되자 급속도로 증가했습니다. 1920년대 전반에는 연간 30~60만 관에 달했지만 1930년대는 연간 200만에서 300만 관으로 증가했습니다. 당연히 최상품이 수출되었고 품질로는 아오모리선에 비해 더 뛰어났다고 하지만 표에서 보듯이 지리적 관계로 인한 운임 제약으로 대부분 서일본 지방으로 수출되었습니다.
도쿄에도 진출했지만 조선의 사과의 소비지는 시모노세키, 모지, 하카타, 나가사키, 히로시마 등 주코쿠, 규슈 지방의 도시와 오사카, 고베 등이었습니다. 조선에서는 일본에 가까운 경상남북도 사과가 주로 공급되었고 평남과 황해에서 온 사과가 철도를 이용하여 부산 등으로 통해 일본으로 수출되기도 했지만 함경도 지방 및 평안도 지역으로부터의 공급은 양적으로 적었습니다. 여러 종류의 기관을 통해 세밀한 조사 및 선전도 하여 조선 사과 수출은 1924년까지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오사카 시장에서는 전체의 10%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아오모리산을 비롯하여 각 산지의 세력들을 침해당한 것에 대항하여 아오모리현은 각 면에서 대경쟁을 전개하여 조선산을 구축하려고 했습니다. 아오모리 현내의 재배업자 및 도쿄의 소매상인은 전액불임 자본금 25만 엔으로 일본 사과 판매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긴키 지방의 첨가물 도매상과 연락을 취해 회사의 배당금에 대해 아오모리현 지방비로부터 보조를 보장받았습니다. 그 결과 조선 사과의 수출은 1925년에 30%가 감소해 일시적으로 좌절되었습니다. 물론 계절적으로 수확기를 피해 장기 저장을 한 후에 가격이 고가로 설정되는 5월에 많이 수출되었지만 아오모리산의 대량 출하에 가로막혔습니다. 그때 오사카 지역에 대해 조선물산협회 오사카 출장소가 1925년 6월에 실시한 시장 조사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개선사항이 판매 촉진책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첫째, 운임 및 여러 비용을 절약할 것. 출하 조합을 조직하여 품질 검사를 엄밀하게 한 후에 1회의 출하 수량을 화물차에 적재하는 경우 16톤 또는 24톤으로 하여 일본 내지에 8톤 2대분에 맞춰 할증 운임이나 운임점의 취급 수수료 및 배달 비용의 증가를 피하고 운송점과 특약 교섭을 하여 조삼모사의 방법을 취하지 않을 것. 또한 출하조합과 판매지 알선자와의 관계를 밀접하게 하고 신속한 입화와 매각 처리 방법을 강구할 것. 둘째, 도매상 제도를 활용할 것. 소매점, 카페, 호텔 등으로의 공급은 조선물산협회가 공동 판매하고 유력하고 신용력 있는 도매상 여러 명을 지정해 입화조합을 조직하게 하여 조선물산협회의 알선 감독하에 사과를 팔 것. 셋째, 용기 및 크기 선별 등의 개선 주의. 용기 크기를 아오모리산 등을 모방하여 시장 상인의 눈과 입에 익숙한 것으로 개선하고 크기 선별에서도 크기가 일정하도록 도모할 것. 그리하여 각지에 전멸적으로 또는 유목민처럼 점점이 분산되어 팔지 말고 이른바 단골을 만드는 데 유념하여 조선 사과의 명성을 올릴 것. 이렇듯 무엇보다 문제가 된 것은 가격 경쟁 관점에서 주산지에서의 생산 원가와 소비지까지의 운송비를 어떻게 삭감할 것인가였습니다. 조선산의 경우 원가가 아오모리산에 비해 비쌌기 때문에 운송비 여하가 가격 경쟁력에 직접 영향을 끼쳤습니다. 오사카는 아오모리 사과의 주요 출하인 히로사키역에서는 1244km, 대구에선 1250km 떨어져 있고 쌍방 모두 거의 같은 거리에 있으므로 오사카 서쪽의 경우에는 아오모리산에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히로사키 오사카 간은 소화물로 백근당 1엔 6전, 화차 전세로 톤당 9엔 95전이었고 대구 오사카 간은 소화물로 백근당 1엔 58전 5리, 화물 전세로 톤당 16엔 10전이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소화물로는 52전 5리, 화차로는 7엔 44 5전이라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반면 운송 일수에서 아오모리산은 화차 전세로 1에서 2주, 수화물은 2주 이상이 필요했지만 대구발 화차는 1주, 수화물은 10일 만에 도착했기 때문에 약 3, 4일 빠르게 운송할 수 있었습니다. 시모노세키에 도착하는 화차의 경우에 히로사키, 시모노세키 간 1545km에 대해 톤당 14엔 70전, 대구, 시모노세키 간에는 톤당 9엔 20전이어서 대구가 톤당 5엔 50전 유리했습니다. 오사카까지의 철도운임은 표와 같이 정미 3관들이 한 상자를 기준으로 1상자당 평균 대구에서 86전, 삼양진에서 65전, 진남포에서 1엔 29전, 황주에서 98전 5리, 원산에서 1엔 65전이었습니다. 이 금액들만 보더라도 고액이었는데 더욱이 운임 외의 취급 수수료 등을 지불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운송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기선편을 이용하면 삼양진만 17전, 대구발 33전, 황주발 36전, 진남포발 85전, 원산발 1엔 17전으로 철도 수송에 비해 매우 저렴했습니다. 기선의 소요 일수를 보면 진남포에서는 일주일, 부산에서는 4일 만에 오사카에 입항했기 때문에 해상 수송에 의한 운임 절감뿐 아니라 산지에 따라서는 철도편보다 수송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상세한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두 가지 선택지 중 사가업체의 대응은 철도와의 교섭을 통한 철도 운임의 절감이었습니다. 한편 표에서 볼 듯이 조선사과는 중국 시장에도 수출되었습니다. 만주에서 서양사과는 러시아에 의해 재배되기 시작했는데 본격화한 것은 일본의 지배하에 놓여있던 관동주와 만철 부속지에서였습니다. 또한 미국식 경운법도 전해져 만주 전역으로 퍼졌고 만주 내에서도 사과 생산이 급증했습니다. 조선 사과의 중국 수출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만주를 대상으로 1915년에서 1916년부터 시작되었는데 관세 통계가 취해진 1918년부터 실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1918년은 7만 6천여 관에 불과했지만 그 후 급속히 증가해 1924년 30만 관을 넘었고 1926년에는 61만 1천 관으로 일본 수출을 웃돌았습니다. 또한 지리적으로 인접한 만주 외에 1920년대에 상하이 항로가 개설되자 상하이 및 칭다오 시장도 개척되었습니다. 만주 사변의 발발로 정체를 보였지만 만주국이 수립된 후에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으로의 수송이 확대되었고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1939년에는 350만 관의 조선 사과가 수출되었습니다. 또한 1차 세계대전 중에는 시베리아에도 수출되었는데 러일 통상 중단으로 사과 수출도 중단되었습니다. 일본으로의 수출은 대구, 달성을 중심으로 경상남북도였지만 중국으로의 수출은 평안남도 및 황해도산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1925년 사과 도착지였던 만주와 산해간 이서의 중국 주요 도시의 산지별 점유율을 보면 한월비는 진남포산 33%, 황주산 23%, 평양산 및 원주산 등 28%, 아오모리산 13%, 남만주산 3%, 안동은 조선산 90% 이상, 장추는 조선산 80%, 아오모리산 및 남만주산은 20%, 펑티에는 조선산 남만주산이 각각 50%였습니다. 상하이는 미국산 70%, 캐나다산 22%, 조선산 4%, 아오모리, 홋카이도산 3%, 기타 0.5%. 칭다오는 미국산, 텐산, 지방산, 아오모리산 및 조선산이 혼전을 벌였습니다. 따라서 만주에서 조선 사과의 우위성은 매우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는 주로 일본인, 상류 중국인 및 외국인이었으므로 생산 원가와 수송비 절감을 도모하여 생활 수준이 낮은 중국인에 의한 소비 확대 또한 필요했습니다. 다롄항을 경유하여 아오모리 사과의 진출도 있었지만 중국 시장의 지리적
근접성이 뛰어난 조선산은 아오모리산보다 유리했고 일본으로 수출하는 경우와 달리 공급량 축소에 따른 가격 상승을 염두에 둔 저장이 필요하지 않았고 수확 직후 수출되었습니다. 한편 산해간 이서에서는 미미, 선녀, 풍산과 같은 가격이 저렴한 미국산이 견고한 지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파고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경쟁 상대가 된 아오모리산 사과의 경우 아오모리현에서는 현의 비용을 들어 상하이 수출을 장려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사과의 수출과 시장 경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과수업자의 조직화와 출하 통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